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 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위 위원, 요즘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강화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가 무산됐던 제시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였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채점표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채점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의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낙하산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됨됨이를 알 수 있다.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홍명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위 제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의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에커 바그너였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잔디 상태와 관련해 지적받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콘서트 등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요 화제입니다. 25일 유시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공단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에 총 2억 5,327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심을 잔디 1억 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 원, 농약비료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시딩기 1,962만 원, 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에 886만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주차요금 등으로는 올해에만 82억 5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 9,426만 원, 프로축구 FC서울 경기로 11억 3,832만 원, 콘서트 등 문화 행사로 24억 3,447만 원, 일반 행사로 36억 3,846만 원을 벌었는데요. 특히 이명웅 콘서트로 14억 3,899만 원, 세븐틴 콘서트로 9억 7,758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끝난 아이유 콘서트 역시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콘서트로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훼손 후 복구 비율은 높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억 8,656만 원, 이명웅 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븐틴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해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을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으나 그라운드 저면에 걸쳐 무대 조립으로 인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월드컵 목적으로 설립된 상암구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잔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올해 들어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 장기간의 강우 등 기후 영향으로 잔디가 훼손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오는 10월 예정된 이라크와의 홈 A매치를 당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려고 했으나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AFC의 퇴짜를 막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82억 5천만 원 중 겨우 2억 5천만 원만 잔디 복구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 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 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오류를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